이제 여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재수생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재작년에도 의대가 굉장히 많이 증원됐을 때 뭐 재수생이 20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뉴스를 제가 처음에 몸담았던 학원이 종로학원이거든요. 거기 대표가 저랑 친구예요. 그분이 자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는 없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올해 재수생이 많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친구들이에요. 지금 시내 학원들을 쭉 보다 보면 재수생이 지금 안 온다고 난립니다.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조금 늘어나긴 하겠죠.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는 16만 명의 재수생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16만 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16,000명이 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내년에 입시는 마지막 해긴 하지만 약 10,000명 이상은 확실히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 봤을 때보다는 조금 입시가 쉬워지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후배 하나가 갑자기 우리 딸 재수해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했더니 안 간대 대학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달라고 했죠. 그 딸내미랑 통화를 잠깐 했어요. 왜 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어디 썼는데? 라고 질문했더니 안 썼대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한번 불러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쭉 불러주는데 듣자마자 성신여대 못 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안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서울대예요? 라고 서울대 경영학과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1년 더 할 거 한번 미쳐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험을 할 때는 미쳐볼까? 라고 처음에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2월 5일인데 오늘도 미쳐볼까?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게 3월 4일 날 때도 유지돼야 되고요. 6월 달에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9월 달에도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유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알아야 될 걸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국어라는 게 있어요. 국어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강미철 수업 들으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승리 수업 들으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서 성적이 오를 거면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걸 하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수능은 6년째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수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수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년부터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으로 2028이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능은 5번 시험을 이미 봤습니다. 이제 올해 6번째예요. 근데 놀라운 특징 하나가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냐? 첫 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입니다. 그리고 또 짝수해 150점이고요. 또 짝수해 147점입니다. 짝수 연도에는 1등급 컷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85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어려웠다 라고 얘기해요. 짝수 학년도에. 그런데 또 놀랍게도 홀수 년도에 보면 점수가 쉽습니다. 낮아요. 이때는 1등급 컷이 92점이었습니다.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와, 이거를 우리는 다시 보면 퐁당퐁당해요. 계속. 그럼 우리 올해 국어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죠. 올해 국어 별로 안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정상적 인간의 판단인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지만 우리는 재수를 할 거고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갈 거고 나는 서울대 의학과를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목표가 되게 크면 무언가 이변도 고려해야죠.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는 거 고민해야 됩니다. 언제? 라고 질문하면 이걸 2월 5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언제 하면 되는 거냐면 쉬운 수능에서 내가 완벽하게 끝낼 거라고 100점의 수렴하게 점수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려운 것까지 해야지. 이걸 9월 달에 할까? 10월 달에 할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국어를. 올해 국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쉬울 건데 쉽게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리지? 라는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올해 국어 안 어려울 거다. 그럼 나 여기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거 첫 번째 고민해야 된다. 나중에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은 놀랍게도 처음에 3년 동안은 계속 난이도가 유지되다가 점점 점수가 내려갑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전에 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이 공통에 해당되는 22번까지의 문제를 좀 쉽게 내고 미적분 열나 어렵게 내니까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의 표점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대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22번까지 문제가 쉬워도 쉬운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왜요? 확통 본 친구들의 상당수는 수포자가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예체능계 친구들, 체육학과, 음악, 미술 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봐요, 얘들이. 왜요? 2교시니까. 젠장 나갔다 오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네. 그러니까 애들이 2교시에 앉아갖고 뭐 하냐면 뭘로 찍지? 왜 주관식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찍고 9점 맞습니다. 이 애들이 확률과 통계에 대부분 많은데 22번까지 쉽게 내다 보니까 쉬워봐야 애들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평가원은 지금 이제 물러나신 평가원장, 과거 평가원장이 점수 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왜요? 시험은 선택형으로 내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내면 시험을 잘못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실제로 어차피 저쪽에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 5만 명은 찍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어렵게 내고 찍거나 쉽게 내고 찍거나 어차피 얘들은 점수가 15점에 수렴하니 어려운 게 낫겠다. 그러니까 공통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통 수원 수트를 내가 몇 개까지 맞춰야 되지? 또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 겁니다. 22개 중에 18개를 맞아야 되나? 19개를 맞아야 되나? 20개를 맞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하고 무언가 내 학습량하고 매칭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22개 맞으면 좋겠죠. 22개는 11월 19일 날 맞으면 됩니다. 젠장 안 맞아도 돼요. 안 가면 되니까. 서울대 안 가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냥 고대만 가면 되지 뭐. 이러면 한두 개 틀려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20개만 맞출까? 언제? 11월 19일까지. 그럼 난 3월 달까지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5월 달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지? 6월 달까지는 어디까지 끝내는 게 좋을까? 이런 단기 학습 계획을 무언가 세우면서 준비해야 된다. 수학은 공통이 어렵구나. 공통이 어려운데 공통이 단원이 어렵나요? 단원은 별로 안 어려워요.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원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3문제쯤 나오는구나 최근에. 에이씨 틀릴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개를 6월 달까지 끝낼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과유불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22개를 다 맞출 역량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22개를 다 맞추겠다고 21번, 22번 같은 문제를 괜히 쓸데없이 3월달부터 공부해. 미친 짓이죠. 기본적으로 나머지를 맞추면서 저축하는 개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다음 빠르게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는 놀랍게도 국어랑 똑같이 갑니다. 한번 어려우면 미안해합니다. 평가원이. 아씨 우리가 왜 이랬을까? 근데 우리가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끝났는데. 그래서 다음 애들한테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쉽게 내요. 아 이거 너무 쉬웠네. 또 너무 쉬우면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또 피해 보잖아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만 어렵게 낼까? 하여튼 더럽게 어려집니다. 놀랍게도 퐁당퐁당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올해 영어 어려울까? 라고 질문하면 안 어려울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아 6%는 넘어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6% 1등급이 나오려고 하면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과거 걸 풀어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1등급까지 맞출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처음에 하시면 되고 아이씨 3등급이었는데 그럼 2등급까지 맞추려면 몇 개를 더 맞춰야 되지? 무엇을 맞춰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건 1번부터 45번까지를 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 아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나는 38개를 알고 풀고 8개는 찍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니 찍으면 2개 맞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2등급은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45개를 다 풀려고 하면 젠장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38개를 풀면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돕니다. 무슨 과목이요? 국어가. 무슨 과목이요? 영어가. 우리가 모든 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를 하고 탐구 얘기는 그냥 보시면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희 회사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32명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직원의 하나 친구가 애가 고1 올라갑니다. 고1 올라갔는데 아이를 공부를 겨울방학에 공부시키는 걸 저한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를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애가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이 좀 약해서 지금 수학 공부를 열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16년 동안 못한 게 수학이잖아. 근데 그걸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 그러면 너희 애는 공부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점점 증폭돼.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열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1등급이 10%거든요. 10% 안에 못 들면 2등급이야. 2등급은 34%까지가 2등급인데 그럼 이거 열심히 했는데 2등급 맞은 저 끄트머리 34%랑 비교해보면 내가 왜 노력했지? 라는 보상 심리도 생겨. 공부는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질문하면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지금 막연하잖아요. 아씨 학원이라고 왔더니 학교보다 시설이 좋지도 않아. 의자도 딱딱하고 더 책상도 더 조그만 거 같고 11반에 인원 많고 우리 고등학교 때 25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5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제일 내가 약한 것부터 공부를 자꾸 하면 자꾸 17 다음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젠장 이거 왜 안 되지? 아씨 이렇게 해갖고 280일 공부해갖고 성적이 오를까? 이런 불안감이 점점 증폭이 된다.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내가 그래도 이번 수능에서 제일 잘 본 과목이 뭐지? 라는 걸 자율학습 시간에 시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2월 달에
이렇게 무언가 안정되지 않은 나의 생활에 그래도 덜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해서 성과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성적이 오르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기초 체력이 안 되어 있는 과목을 열심히 해봐야 한 달 만에 성적이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재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잘하는 걸 공부를 하면 장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뭐 하나를 잘해 라고 하나가 되면 수능이 몇 과목이죠?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 다 4과목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한 과목을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3과목만 하면 된다라고 느낌이 들죠. 내 강점이 2과목이면 2개만 하면 되는데 라고 느낌이 듭니다. 이 숫자가 줄면 줄수록 내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약한 걸 공부를 하면 내가 원래 잘했던 과목의 성적이 3월 학력평가 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모의고사 때. 왜? 그만큼 시간 투자를 안 했으니까. 남들은 하는데. 그러면 그때 또 내가 못했던 과목 성적을 조금 올렸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들은 3월달 지나고 4월달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시 내가 원래 좀 잘했던 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학습 계획을 또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과목을 해요? 그럼 또 이 2월달에 연락 공부했던 내가 제일 약했던 과목을 또 놓게 되죠. 그럼 다시 그 과목 성적이 바닥으로 또 점점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습 계획을 잘하는 것부터 어떻게 숫자로 계속 무언가 늘려나갈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장시키면 국어를 92점만 맞으면 1등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3개를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갈 권리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3개는 틀려도 되는 거죠. 3개를 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모르는 게 4개쯤 있으면 됩니다. 4개를 찍어서 하나는 맞겠죠. 5개를 찍어서 하나 맞는 게 일반적 통계지만 국어는 4개 찍으면 하나는 맞습니다. 수학하고 다르죠. 기본적으로 과학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4개를 내가 모르는 게 약한 게 뭐지? 라는 걸로 맨 처음에 추려내는 거죠. 제일 장점이 뭐냐? 이렇게 추리면 제일 편합니다. 나는 시가 제일 약해. 이러면 시를 안 하면 됩니다. 시 내문항인데 하나 버리면 되죠. 약한 걸 왜 2월달에 해요? 이거는 나머지를 다 끝내고 6월달, 7월달, 8월달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네,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별관에 주차 이동을 요청하네요. 9587이랍니다. 혹시 차주분 계시면 이거 갑자기 제가 해야 할 얘기를 까먹은 것 같은데 이제 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587이래요.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했지만 무언가 여지는 남겨놓는 게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 맞으려고 하지 말자. 수학도 내가 6월달까지는 5개 틀려야지. 그럼 뭘 틀릴까? 어려울 거 틀려야죠. 내가 어려운 게 뭐지? 어려운 거를 단원으로 빼놔도 되고 진짜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을 빼놔도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6월달까지 공부하는데 이거를 같이 버무려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재수생의 가장 큰 강점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갑자기 화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신은 4등급인데 화투 수업을 잘 받아봐야 필요도 없는데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수는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을 자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되게 많이 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시간이 많이 늘면 성적이 오르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원장님이 잠깐 얘기했던 전 정부가 윤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저희 형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똑같은 학과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법고시를 열나 많이 봤습니다. 저희 형은 더 많이 봤어요. 몇 번을 봤냐면 18번 봤습니다. 저 형이 그 양반하고 차이점은 뭐냐? 저 형은 술을 못 먹어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도 18번 봅니다. 떨어졌겠죠. 17번 떨어지고 18번째 붙었어요. 운 좋게 모집 인원이 800명까지 늘어나서 맨날 300명씩 뽑다가. 근데 어찌됐건 떨어지면 그날만 술 처먹어요. 소주 반병 먹으면 해롱해롱 해갖고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는데 젠장 시험 낸 인간들은 제 뇌뚜껑을 열어본 것처럼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를 내요. 저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저희 어머님이 한 번만 더 해. 이거를 18번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붙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1998년에 종로학원에 입사를 합니다. 그때 종로학원은 서울대를 몇 명씩 보내냐면 1,500명씩 보냈어요. 그때 서울대 정원은 5,000명이었습니다. 이 한 반에 120명짜리 반에서 93명을 보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 항상 9월달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틀려요. 저는 왜 자꾸 실수로 틀릴까요? 저는 이 얘기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저 형하고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사람은 책을 보면 안다라고 느껴집니다. 재수생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고3 때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봤다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있죠. 봤어. 또 보네. 그럼 알겠지? 라고 착시 현상을 느낍니다. 알아. 라고 확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다 보니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이 꽤 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 꼭 암기 과목 암기 시험은 아니지만 암기 시험도 있죠. 기본적으로 암기가 기본은 돼야 되는 거니 외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나 과학이나 영어나 수학은 외우는 게 굉장히 크죠. 외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외웠는데 안 까먹었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한 번쯤 느껴야죠. 특히 무슨 과목을요? 라고 질문하면 정말 암기 과목은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실지 과학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나 과학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 실전 연습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뭘 먼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다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외웠나 안 외웠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죠.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1단원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직지심경이 개발되기 전이야. 내가 책을 하나 만들어 볼까? 교과서를 1단원, 대단원 1의 제목은 뭐지? 중단원 1의 제목은 뭐고? 중단원 2, 중단원 3 안 보고 막 씁니다. 그리고 1단원의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는 뭐뭐뭐가 있어?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랑 참고서랑 비교합니다. 적은 걸. 제대로 적으면 기분이 열나 좋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와 미친 거 아니야? 나 고3 때 외웠던 건데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다니.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기쁜 감정이 극도화되면
기억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살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안 어울리게 50년 전에 저는 콩쿨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노로. 그때 떨리면서 상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7살 때 까불다가 계단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꼭 넘어져갖고 여기 9반을 꼬맸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지금처럼 마취도 잘 안 됐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은 공포감이 떨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기뻐야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억이 오래 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점심을 뭘로 드셨나요? 기억이 나나요? 안 납니다. 왜요? 일상적인 점심을 먹었으면 그날 친구랑 저쪽에 마라탕 먹었는데 개 맛있었어. 이러면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사건이 내 희노애락의 감정에 무언가 영향을 엄청나게 끼쳐야 사람은 기억에 나는 거죠.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을 소위 말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우와,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내가 대견스러운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옥상 올라가고 소리도 한번 지르고 우와 씨 1년 전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뭐 이러고, 그리고 나 저거 확인했더니 기억이 안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까먹었었구나. 아 맞다, 이것도 있었는데 젠장 이걸 내가 까먹다니, 이러면서 무언가 또 울분해차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하셔야 된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봤던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실제로 실력이 안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건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각인시켜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현우진 선생님이랑 진짜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콘서트도 같이 했고 그 친구는 제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현우진 수업 듣는다고 수학 성적이 오르냐? 안 오릅니다. 수학은 어떻게 하면 오르냐라고 질문하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이 오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오르는 거죠. 보통 1등급 맞는 친구들은 3개 틀려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보통 수능 문제를 딱 보는 순간 23개, 24개는 딱 보자마자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이 시그널로 옵니다. 2문제, 3문제는 젠장 씨 못 풀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애들이 1등급 컷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에요. 2문제, 3문제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바심 내면서 풀다가 풀려서 겨우 1등급 받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이 오는 문제가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도 벌써 나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문제가 있겠죠. 1번 문제 지수 또는 로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는데? 이러면 이 문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손을 대서 펜을 들고 풀어봤더니 풀려.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나는 팔 운동한 겁니다. 실력의 1도 증가가 생기지 않는 거죠. 풀 수 있다라고 시그널이 벌써 왔는데 굳이 이 문제를 왜 풀지? 저는 지금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려고 푼 거예요. 이럴 때는 의미가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어떤 문제는 딱 보자마자 아이씨 젠장 못 풀겠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 번, 2번 읽었는데도 아씨 못 풀겠는데?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친구들은 들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합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뚝 배우고 이해했니? 그럼 네, 그래요.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럼 풀려요. 놀랍게 또 마법같이. 왜요? 30초 전에 선생님이 풀어준 걸 눈으로 복사했거든요. 그리고 30초 뒤에 와서 풀어보니까 풀리거든요. 내 실력일까? 라고 치면 이건 내 실력이 1도 안 느는 겁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걸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못 풀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불안감이 드는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었더니 결과는 2개로 나오겠죠. 우와, 풀렸다. 젠장, 중간에 못 풀겠다. 둘로 나눠집니다. 풀렸습니다. 우와, 해설지를 봤더니 똑같아. 그럼 이거 나중에 11월 19일 날 똑같이 나오면 풀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모릅니다. 왜요?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가 유연합니다. 사람은 긴장을 하면 뇌도 경직됩니다. 시험 보는 날 문제를 딱 봤더니 풀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문제를 접하면 뇌가 경직돼서 지금 오늘 풀리는 것처럼 안 풀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럼 수학 실력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수학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을까 없을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오늘 푼다. 풀리든 못 풀든 그 문제를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 그런 문제를 못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아, 맞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압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와, 이거 8개월 뒤에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있으니 이 문제를 나중에 나는 어떤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내가 우진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승전결 나를 가리켜. 우와, 윤건이가 윤건이를 가리켜. 내가 우진이로 빙의를 해서 라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말이야. 처음에 이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중간 과정을 이렇게 하면 풀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다 그려지면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느낌이 드니 이런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볼까? 언제? 아, 오늘이 2월 5일이야? 그럼 3월 5일 날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왜? 사람은 한 달이 지나면 5%도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그럼 이거를 한 달 뒤에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아, 일기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수학을 오늘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를 모아놓자. 일기장처럼 문제를 적어. 이거를 내가 하루에 몇 개 할까? 10개 할까? 그럼 10개를 수학 문제를 내가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를 쭉 적어 놓는 거죠. 3월 5일 날 그 문제를 딱 보면서 내가 나를 가르칩니다. 이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뭔가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거면 이제 나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기분이 열나졌습니다. 우와, 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생생히 기억이 나다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각윤된다. 그럼 수능 때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와, 한 달이 지나고 났더니 10개를 적어놨더니 2개는 기억이 안 나. 이게 사람입니다. 젠장.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또 찾아갑니다. 쌤, 이거 풀이 과정이 여기 4줄까지는 풀었는데 그 다음에 막혔어요. 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아, 맞다.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가르칠 때 이런 느낌이 들면 또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지금은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 거냐를 기본적으로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미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열심히 해서 오르는 친구도 있고 안 오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안 오르진 않아요. 왜 안 오르진 않냐? 옛날에는 아까 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88학번이라서 저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옛날 학력고사 때는 재수해서 성적이 안 올랐습니다. 잘. 왜요? 고3도 학력고사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뇌가 더 싱싱해요. 고3 애들이. 그래서 덜 까먹어서 원래 고3 애들이 학력고사 더 잘 봤습니다. 근데 요즘 고3 애들은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로도 대학 가고 종합으로도 대학 가고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면 오를 확률은 당연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는 과학을 꼭 해야 되는 친구는 내 머릿속에 서울대를 자연계로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친구는 과학 여전히 치정입니다. 그리고 의예과 중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70%에 가까운 65%의 정도의 대학은 과탐이 지정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는 의대, 약대는 관심도 없고 서울대는 안 가, 열나 멀어. 이렇게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과학은 그대로 사회를 하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 중앙대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는데 실제로 사탐에서 지금 자연계 쪽으로 합격한 인원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회 하셔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과는 재수생들 대부분 쓸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종합전형을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얘기할 건 간단합니다.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능 최저가 뭐예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가 4합8이야 라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4합8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 4개, 이것도 4합8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맞춥니다. 1등급을 2개 만들면 3등급을 2개 만들어서 4합8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제가 공부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1등급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해서 1등급 올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과목에 집중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3등급까지만 끌어올려도 4합8은 만들어집니다. 과를 조금만 낮추면 합격 가능성이 생기니까 나는 목표를 수시에는 여기쯤 한번 해볼까? 4합8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되고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또 하나가 있죠. 2개를 1등급을 만드는 순간 하나만 2등급을 만들면 실제로 뭐 경희대, 약대, 경희대, 한의대 이런 데 학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요? 수능 최저가 3합4거든요. 실제 올해 입시 결과 되게 낮았습니다.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가 모두 다 3합4였거든요. 의대나 이쪽은 1.1등급에서 수렴됐지만 한의대나 이쪽에는 2.5등급 넘어가는 애들도 붙었어요. 이렇게 무언가 맞추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 내신 성적은 실제로 대학들이 막 반영하는 대학 막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 있게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모집정원의 35%를 뽑는 고려대 학업수자 전형. 우리는 어차피 그걸로 안 갈 거고 수능 100인 고려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이 의미 있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연세대가 지금 5%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수를 반영하냐? 1, 2등급까지는 7점 줍니다. 원래 점수 몇 점 반영인데요? 50점 반영인데 43점은 누구나 다 주는 거고요. 저 내신이 6등급인데요? 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점수 안 적혀 있지만 4점입니다. 그럼 2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랑 6등급인 친구랑 점수 차이는 몇 점 차이냐면 3점 차이입니다. 3점인데 더 놀라운 사실, 내신은 50점, 수능은 몇 점인가요? 95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3점 차이가 아니에요. 왜요? 연세대학교는 원래 환사 점수로 하면 700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1.3 정도 해줘야 되는 거니 2점 차이 나는 겁니다. 내신 6등급도. 그럼 내신 6등급이 내신 때문에 연대를 못 갔어요. 이렇게 가면 개구란 거죠. 그거는 교과로나 종합으로 못 갔다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 수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9등급인데요. 1점입니다. 그럼 1등급, 2등급하고 6점밖에 차이 안 나요. 실제로는 4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국어 2점짜리 2개 더 맞으면 극복이 가능한 점수다. 한양대도 별로 점수 차이 없으니까 넘어가더라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원래 시계가 앞에 있구나. 지금은 어차피 공부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많은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2월달은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성신여대를 못 간 아이가 서울대 경영학과 가겠답니다. 전 웃지 않았어요. 제 후배 딸이라서 웃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갈 수도 있을 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딱 보면 국숭세단이라고 밑에 적혀 있어요. 국숭세단은 평균 에버리지가 80에서 85쯤 되는 친구입니다. 80에서 85점쯤 되는 친구가 36점이 올랐다는 얘기는 국어, 수학, 탐구니까 과목당 12점씩 올랐다는 거죠. 그럼 85점의 100분위는 97점을 맞는 게 평균이다. 평균이라는 얘기는 어떤 놈은 100을 맞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90, 90밖에 안 오른 친구도 있겠죠. 이게 작년에 저희 메가스터디 전체 학원 5,000명이 다녔던 아이들의 평균이에요. 와, 그 밑에는 조금씩 더 오르는구나. 이렇게 점수는 기본으로 오릅니다. 제가 강남대를 요번에 쓰려고 했다가 못 갈 것 같아서 재수했는데요. 라고 하면 평균 45점 오른다. 과목당 15점씩 오르는 거죠. 강남대는 도대체 몇 점짜리 애들이 가는 거죠? 100분이 75가 살짝 안 되거나 높거나 그 밑에 왔다 갔다 가는 겁니다. 15점 오르면 9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중경외시라고 적혀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90까지 올린다라는 게 평균이다. 그럼 평균에 근접하려고 하면 2등급을 다 맞는 거구나. 2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국어. 쉬운 국어 때는 92가 1등급이고 86점이 2등급이에요. 국어 86점만 맞으면 됩니다. 열나 쉽죠? 86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80점 맞을 거를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고 20점을 찍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쉬운 걸 아이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중대를 가는데 왜 애들이 이걸 못할까? 과유불급이라서 그렇다. 45문제를 다 공부하고 앉아있다. 37개만 공부하면 되는데 누구는요? 중앙대쯤 목표로 하는 친구는 37개를 맞추는 게 최우선 전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학 2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적 기준으로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80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5개를 무려 틀려야 되는 겁니다. 22번 수능 공부할 재수기간 내내 쳐다도 보지 말고 29번 쳐다도 보지 말고 30번 호기심 가지지 말고 그리고 2개 실수로 더 틀릴까 어디에서 내가 제일 취약한 단원에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이러면 80점이다. 이렇게 무언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나는 6월 달까지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9월 달까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나 과학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지 단원이 6개야 7개야 라고 하면 1단원을 언제까지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다 복붙이 되어 있게끔 확인을 하지? 2월 달에 1단원 하고 둘째 주에 2단원 하고 셋째 주에 3단원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한 단원씩 일주일 하고 나면 과학 같은 경우는 6단원이니까 6주 뒤에 1단원을 안 보고 써봐야 되겠구나. 써보면 6주 뒤면 한 달 보름이니까 머릿속에 아스라이 날아갔을 때죠. 써보면 됩니다. 안 보고. 그러면서 그때 미치고 아니면 17다음 숫자 외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와씨 60%밖에 기억 못했네? 이러면 한 번 또 해야죠. 3월 15일 날 이걸 했으니까 이걸 4월 15일 날 다시 한번 또 한번 바꿔가면 몇 프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겠더니 90%가 적혔네. 100%가 안 되는데 그럼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지만 그날 나는 또 한 번 이거 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와 100%가 완성이 됐네?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이 책도 교과서도 머릿속에 다 없는데
문제를 풀고 앉아 있냐고요. 그러면서 맨날 틀리면 뭐 까먹어서 틀렸대. 까먹어서 틀린 게 착시현상인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다 붙여놔야 재수했을 때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감으로 나온다. 이걸 어디까지 할 거냐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쭉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시나 정시는 제가 있는 32명의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폼 다 학원에 다 제출을 하고요. 배포를 하고요. 여기 계신 유능한 선생님들이 수시 어디 써라 정시 어디 써라 제가 6월달 9월달 그리고 수시 설명회를 또 하러 와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하시면서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120살까지 여러분들은 살 거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1년의 시간을 어떤 추억으로 남길 거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하나의 소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올해 1년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한 좋은 무언가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